자기 주도력이 되게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역량이거든요. 이건 진짜 치트키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이에겐 자기 주도력이 있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모든 아이에겐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과 해내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냄을 이끄는 자기 주도력 전문가 임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만 하면 부모님들이 잔소리쟁이가 되지는 않았겠죠. 선생님이 보시는 스스로 잘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스스로 잘하는 아이에 대한 환상을 일단 좀 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 잘하는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이가 전부 다 해내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솔직히 되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스스로 잘하는 아이는 만약에 부모님이 뭔가를 말했을 때 한다면 스스로 잘하는 아이예요. 제가 스스로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부모의 치트키를 행동 유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잔소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고 행동 유도는 이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에요. 잔소리는 일단 엄마가 감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너 지금 이거 해야 될 시간인데 왜 했어 안 했어? 라고 이렇게 감정에 딱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행동 유도는 우리 지금 뭐 할 시간이더라? 우리 이거 다음에 뭐 하기로 했었지? 라고 말하는 게 행동 유도예요. 우리 인지심리학에서 넛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넛지가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지금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주는 게 행동 유도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도 당연히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 자기가 숙제를 안 해서 지금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엄마가 너 지금 왜 숙제 안 했어? 라고 하면은 아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바로 감정적으로 본인도 대응을 해요. 아, 내가 그때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충돌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잔소리,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뭐 하기로 했더라? 이거 미리 해두면 뭐가 좋지? 라는 식으로 딱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저는 행동 계약서도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계약서요? 네,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록화를 한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딱 두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아이가 해야 되는 것. 이런 목록을 관련된 문서를 만들고 밑에 아이랑 엄마의 서명을 여기다 넣는 거죠. 거기 서명을 넣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행동 유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안 하고 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거 뭐 하기로 했더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게 뭐였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던 게 뭐더라? 라고 감정은 일단 배제하고 옆구리를 쿡 찔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숙제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소파에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쟤는 지금 안 하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제가 지금 몰라서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떠오르게 돼요. 이게 관점의 전환인데요. 제가 아직 충분히 몰라서 못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추시는 방법인 거죠. 공부에서도 부모님들이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예 안 하는 아이가 있고요. 강압적으로 밀어 넣었더니 공부 감정이 상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또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이의 공부를 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계획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것.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바로 앞에는 스스로 동기화되어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기주도력을 잘 키워주신 부모님들은 정말 신기하게 아이의 동기에 전부 다 집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동기가 생각보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동기를 어머님들이 선택적으로 들으시거든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너가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너 요즘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동기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해요. 엄마, 나 요즘 브롤스타즈가 너무 좋은데? 그럼 어머니 딱 귀를 닫아요. 왜냐면 그 동기는
내가 원하는 동기가 아니거든요. 엄마 나는 요즘 역사 좋아해. 나는 요즘 과학이 재밌더라. 그래? 라고 하면서 브루스타즈 좋아해. 라고 하면 딱 귀를 닫으세요. 그래서 이 동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아이도 압니다. 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진짜 관심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되는데요. 엄마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브루스타즈 무슨 게임이야? 거기서 어떤 캐릭터가 제일 세? 엄마도 질문을 하고 같이 해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동기를 활용해서 학습으로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아이의 동기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아이의 관심을 이끌어주면서 공부 동기도 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또 더 있을까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게임을 우리 아이랑 무조건 떨어뜨려 놓으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다 게임을 합니다. 아이한테 스마트폰이 없어도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 학원차 안에서 다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친구 옆에 가서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 한 판만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질맛 나겠어요. 스마트폰을 나중에 부모님께서 사주셨어요. 감질맛 나게 했던 그 게임을 내가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면서 그때 아이들이 속절없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계획표예요. 저희 아이도 브롤스타즈가 지금 동기거든요. 친구들이 지금 브롤스타즈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대화 주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무조건 이걸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학습이랑 페어링을 시킬까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 계획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는 평일에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주말에 무조건 게임 시간 1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모자라요. 더 하고 싶어 해요. 더 하고 싶어 할 때 요런 딜을 겁니다. 단원평가, 수행평가, 받아쓰기,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이런 시험과 관련된 일에 정말 좋은 점수를 받으면 100점이면은 30분 추가, 뭐 90점이면은 25분 추가,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나눠서 아이가 이 점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미션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점수를 제가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이가 100점 맞는 경험. 내가 시험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내가 100점을 맞으면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가 일단 굉장히 동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열심히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한 번 100점을 맞잖아요. 100점 맞은 친구들은 100점을 계속 맞고 싶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게 굉장히 성취감이 있고 내가 이거 해봤더니 되네? 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이게 바로 게임이라는 외적 동기를 성취감이라는 내적 동기로 전환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동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외적 동기가 생기지만 이걸 우리가 시험이나 학습으로 연결을 잘 시키면 나중에 이걸 잘하는 경험이 되면서 이 내적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는 그걸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그걸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한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주도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부모랑 아이가 한 팀이 돼서 같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대박, 헐 이런 말들인데요. 맞아요. 사실 그냥 아이들 기분 맞춰주느라고 저도 같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은 저와 다르게 이 대박, 헐에서의 어휘가 아이들 공부와 또 연결된다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서 맞아요. 이 어휘력을 늘려주는 게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까지 듣고 싶어요. 저도 평상시에 대박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게 대박을 쓰는 게 잘못이라기보다 기뻐도 대박, 슬퍼도 대박, 뭐 당황해도 대박, 놀라도 대박 이라고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박이라고만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사람 안에는 다 어휘 양동이가 있어요. 이 양동이 안에 어휘가 많이 차 있으면 내가 어떤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에 맞는 어휘를 찾아서 꺼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명명할 수 있는 감정은 해소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양동이 안에 어휘가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너무 필요한 게 본인의 어휘가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정리하고 노트 필기를 할 때도 자기가 어떤 어휘를 써서 해야 할지 그거를 생각하느라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 양동이 안에 어휘가 채워져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도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 말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대화를 좀 해보시거나 그러셨을까요? 저는 특히 한자를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뭐 스세권, 학세권, 공세권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저는 한세권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세권은 한자 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가 굉장히 익숙한 세권에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자 교재는 일단 어떤 교재든 괜찮은데 이 3단계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이들이랑 10분, 15분 정도 한세권을 사는 방법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휘 예상하기, 두 번째는 어휘 확인하기, 세 번째는 어휘 점검하기인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뭐 교재에서 말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말어와 관련된 한자를 단어들을 아이들이랑 예상해 보는 거예요. 어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때 딱 아이 어휘 양동이 안에 어느 정도 어휘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찰랑찰랑한지 정말 빈소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어휘를 예상해 보는데 그때 뭐 어부, 어가 들어간 건 일단 다 나옵니다. 어부, 아니면 어휘.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요 정도 단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두 번째 단계로 확인해보는 단계를 가져요. 그럼 교재에 어가 포함된 단어들이 쭉 나오거든요. 뭐 어휘, 어색, 뭐 아니면 뭐 속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요것들을 한번 뜻을 확인해 보기도 하는데 아이가 어가 포함된 어부 같은 걸 말을 했잖아요. 그걸 한자 사전에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어라는 소리인데 이게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활동은 어휘 점검하기인데요. 아이가 본인의 말로 한번 얘기해보는,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한자를 가지고 대화 주제를 하기도 되게 좋은데 최근에 제가 아이랑 했었던 대화는 요리도 있었는데요. 요리가 이 다스릴 써요. 주방을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는 게 요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엄마는 요리에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 너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정말 나를 헤아려서 해줬던 요리가 뭐였어? 라고 물었을 때 저희 아이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한자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긴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들어볼 수도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질문이 달라지기도 하고 아이한테 들을 수 있는 답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접근은 어휘를 늘리려고 하였으나 끝은 훈훈하네요. 맞아요. 스스로 해내는 아이들의 어떤 비밀을 담은 네. 이 초등 자기주도력 책 내셔서 네. 저도 흥미롭게 읽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기주도력에 주목하신 이유도 듣고 싶어요. 저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라는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주도성 있게 끌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내가 말한 건 끝까지 지키고 싶어.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게 되면 학교 생활이나 습관이나 학습이나 아니 교우 관계에서 자기 주도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주도력이 되게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 그리고 습관, 학습, 마음 이 4가지 영역에서 50가지 맞춤형 솔루션을 책에 담아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책상 정리 이런 거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정리정돈이 중요한 이유 들어보고 싶어요. 정리정돈은 문제 해결력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일단 정리정돈을 아이들이 책상이나 서랍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더럽다. 알거든요. 알긴 아는군요. 알아요. 아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서 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밑에 쑤셔놓고 서랍장에 쑤셔넣는 거거든요. 일단 없어져서 깨끗한데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범주화를 해야 돼요.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학용품은 학용품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범주화를 했으면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쓰레기를 먼저 버릴지, 교과서를 먼저 정리할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아이가 실행을 하고 점검까지 해야지 책상 정리가 끝나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상 정리나 수납 정리는 가정에서 연습을 충분히 시켜주셔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일단 범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무엇을 정리할지. 요것을 딱 범주화를 해주시는 건데요. 가정에서 저는 아이들 학용품이 한 6개짜리 섹션이 나눠져 있는 칸을 쓰거든요. 저는 거기 밑에 라벨링을 다 해줬어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이제 라벨링을 해서 그 섹션을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에 둘지도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걸 쓰고 나서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학교에는 우리가 내가 쓰는 물건도 있지만 공용으로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 자리에 가져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항상 물건이 그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는 것까지가 정리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학교에 가서도 본인 사물함이나 아니면 본인 책상 정리를 범주화하고, 그리고 어디에 두는지,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학급에는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밖에 없어서 아이가 자기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오늘 혼자 놀았어 이러면 또 맞아요. 그렇게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일단 아이가 혼자 놀았다라는 말을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하세요. 근데 혼자서 못 노는 걸 더 겁내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혼자 놀았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이걸 또 너무 불안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아도 좋은 게, 아이는 전혀 그걸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아이는 되게 단편적으로 그냥 나는 종이접기가 하고 싶어서 종이접기 혼자 하고 놀았어 라고 얘기한 건데, 엄마는 혼자 놀았어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지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왜 혼자 놀았어? 누가 말 먼저 안 걸어? 누가 말 걸어도 무시해?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되게 상상을 하시면서 아이한테 혼자 노는 건 나쁜 거야 라는 이런 의도를 살짝 심어주시거든요. 그럼 아이는 혼자 놀면 좀 이상한 건가?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친구들이랑도 시간을 정말 잘 보내는데요. 그것도 주도성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쉬는 시간에 내가 뭘 하면서 보낼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 혼자서 잘 노는 아이들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이 혼자 노는 것도 필요한 일이야 라고 이 정도로 담백하게만 반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놀이 과정에서도 좀 자기주도력 있게 관계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친구들이 내가 놀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그 친구가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랑 안 놀아줘요. 제가 나한테 사납게 얘기해요. 라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 적도 없으면서. 네, 맞아요.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걔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배려를 해줘야 되고 양보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에너지가 된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좋은 친구에 대한 기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죠. 아이한테 좋은 친구라고 하는 기준을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친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번째는 너무 내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써야 되는 친구는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다. 요 3번째는 친구랑 늘 사이가 좋을 수는 없다. 요 3가지만 딱 알려주셔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훨씬 편안하게 교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이제 아이의 성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감사를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주도력을 좀 키워갈 수 있는 건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감사는 자기 주도력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진짜 자기 주도력이 높은 친구들은
내가 다 해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 잘 도와주셨어. 모든 친구 중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 부모님 덕분에 내가 해낼 수 있었어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다 감사랑 연결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제가 먹었던 음식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하게 된 거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친구가 도와줘서, 선생님이 나한테 알려줘서, 부모님이 옆에 계셔줘서 이렇게 내가 해낼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조금 더 잘 다가갈 수 있고 타인한테 요청하는 걸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 감사 인사를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감사의 한마디 뭐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 딱 두 가지만 장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주기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덕분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도움을 다 받으면서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려는 말 앞에 덕분에만 붙여도 그 말이 한결 훨씬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진짜 치트키인데요. 이유가 있겠지. 정말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잘못도 많이 해요. 아이가 일단 숙제 안 했어요. 그리고 놀다가 학원차 놓쳤어요. 그럼 엄마는 일단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너 이거 보내주는데 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감정으로 딱 말해버리면 아이가 바로 입을 닫아요. 아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가 있겠지. 너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건 일단 아이의 의도를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너는 가고 싶었는데 이유가 있겠지. 아이가 일단 본인의 의도가 인정을 받으면 그때 말을 하게 돼요. 친구랑 뭐 너무 재밌게 노느라 잊어먹었어.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아이는 본인의 의도를 엄마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를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해결 방법이 생기죠. 너가 그 시간에 너무 놀고 싶으면 우리가 학원 시간을 옮기던지 꼭 놀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친구들이랑 미리 약속을 해서 고정을 해두든지 다 방법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입을 닫는 순간 방법을 같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입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유가 있겠지.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퇴한밤 시청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는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기 주도력이 아이 혼자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역량이에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하는 아이에 관해서 들어봤는데요. 잠재되어 있는 아이의 자기 주도력을 흔들어 깨워서 꼭 꽃피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